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가 오늘로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이자 최대 10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더해져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졌습니다. 여야 구호는 선명하게 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며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 싹쓸이를 노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고물가와 환율, 부동산을 겨냥한 민생 실정 심판을 내세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향후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살펴서 소중한 한 표의 권리 잘 행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AI 자산대분 디지털 연금 투자는 다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안전화. 2월 2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며 특히 우리 지역 도청 신도시 주민의 우려가 깊은데요. 잠시 후 예천군의회 이동화 의원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교환 영조영양봉화 지역위원장 연결해 박교환의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비롯해 대전 충남,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이 설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합행정통합이 가시화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특별법안의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실제 통합까지 남은 절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이제 공표까지 2단계 정도가 남은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3개 권역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또 본회의 통과,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후 이제 공표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로 하는 오는 7월 1일 통합지자체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6월 3일로 예정돼 있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이제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TK 통합특별법이 설 직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그럼 이 특례는요 어느 정도 수용이 됐나요?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은 당초 335개의 특례 조문 중에서 216개 조문이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이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례 조문이 추가가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391개 조항 규모로 특례가 이제 특별법원에 반영이 됐는데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통합특별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또 내용 등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행안위 심사에선 대구 경북 외에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등 3개 권역의 특별법원에 대해서 초강력 통합 추진이라는 공동 취지와 권한 또 범위, 특례 수준에 대한 권역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권역의 특별법안은 기본적인 구조와 체계는 유사하게 유지하되 지역별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 특례를 담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조항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끝까지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46건 중에서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수용된 특례도 조문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우선 통합지자체의 명칭은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시행돼 왔던 지방자치에서는 특별시 또 강력시, 강력도, 시군, 자치구 등의 형태였는데 통합을 추진하는 3개 권역에 대해서 각각 강력시와 도를 폐지를 하고 새로운 형태의 통합특별시를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되는 통합특별시는 수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했고 독자적인 권한과 또 제도적으로 이 부분들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도 서울에 준하는 법적 지위라면 그만한 권한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 특별법에는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됐겠죠? 네, 통과된 이제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폭넓게 반영이 됐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우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을 해왔던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또 경북 북부 지역을 포함한 균형 발전, 시군 자치구의 권한 강화 등 3대 원칙이 이번 법안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큰 변화는 당연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도 지금과 많이 달라지겠죠? 네, 우선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의 시장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이제 한 명만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는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통합단체장을 선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통합특별시의 부단체장은 총 4명을 둘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구와 경북 각각 2명씩을 두고 있는데 이제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감 역시 통합특별시 교육감 1명을 선출을 하고 자연스럽게 기존 대구와 경북이 각각 1명씩 두고 있었던 부교육감을 통합특별시에서는 이제 2명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었던 청사 소재지는 기존의 이제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통합 이후에도 대구의 9개 구군과 경북의 22개 시군은 기존 사무와 권한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 법안에는 TK 통합특별시가 중앙으로부터 이양받는 권한이나 재정을 각 시군과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는 통합 이후에 이제 시군 자치구의 권한과 자치권이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경찰, 소방 같은 치안 안전 행정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경찰과 소방 등의 치안 안전 행정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경찰은 국가자치경찰로 이미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의 체제는 유지를 하겠지만 대신에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또 소방은 각 시도본부를 통합을 해서 통합특별시 소방본부가 소방이나 안전대응 등 업무를 총괄하는 형태가 될 예정입니다. 대신에 특별시 소방본부 부본부장으로는 기존의 시도 소방본부장의 계급과 같은 소방감이 맡게 되고요. 통합특별시의 소방본부 수장은 이제 서울과 동일한 1급 소방중감이 향후 통합지자체가 출범하게 되면 인사가 이뤄지고 이럴 때 이제 부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대구시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게 되면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양받고 또 이양받는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소멸 위기가 심각한 북부권에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단 말이죠. 이 특별 지방행정기관 권한 이양 관련 부분은 특별법에 명시가 됐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이양받겠다 이런 것은 아쉽게도 이제 법에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고용노동, 또 환경, 중소벤처기업 등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해달라 이렇게 희망을 했었고 이런 의사는 전달이 됐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안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 계획이 수립되거나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특별 법안의 특례 수용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76%다 보니까 비판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신공항 관련 비판이 적지 않았어요. 어쩌면 지역 내에서 물론 일부에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행정통합에 대해 절실함을 느꼈던 이유 중 하나가 신공항 건설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대구시랑 경상북도가 나눠져 있어서 쉽지는 않았고 통합이 되면 기존의 경상북도도 신공항 사업자 지위를 얻게 되니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번 통합특별법안 중에서 신공항 관련 특례는 대부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TK 통합특별법안에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관한 특례 제 147조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종전부지 그러니까 대구의 K2와 또 그 주변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3개 권역 특별 법안 중에서 TK 법안에만 포함이 된 건데 도시혁신구역은 공급자 중심의 지정 요건을 폐지를 하고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는 등 민간의 계획 수립이나 또 융복합이 필요한 프로젝트 추진에 용이하다. 이게 경상북도의 설명이고요. 또 신공항 및 종전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에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운영 등에도 이제 법안에 포함이 됐고 신공항 이전지와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통합특별시 자체 재원으로 보조하는 근거도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또 공항 경제권 개발 및 지원 관련 조항이요. 광주 전남 특별법에는 포함이 됐는데 TK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 조항을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았어요. 태생적으로 이 통합 법안들이 쌍둥이 법이다 보니까 우리는 반영이 됐는데 왜 저쪽은 반영이 안 됐느냐 이런 불만들 혹은 비판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식 입장은 이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 내용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지역 항공사 지원 조항도 항공사업법에 관련 조항이 있어서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또 행정통합특별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를 했고 앞으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나 국회 본회의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반영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특례의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중앙부처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가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 만큼 강주 전남에 들어간 법안이 꼭 대구 경북 신공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법사위 또 국회 본회의 심사가 남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7월 1일에 통합지자체 출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통합의 촉매자가 됐던 연 5조 원, 그러니까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관련된 언급은 통합 법안 어디에도 없었고요. 정부는 이제 기껏 오는 7월쯤 이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런 설명뿐인데 그간 정부 여당의 행태들을 보면 신뢰가 가지 않는 것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야당이 잘하고 있는 것 또한 아닌 게 행정통합은 물론 TK가 가장 먼저 추진을 했지만 통합특별법안은 대전 충남에서 가장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야당 중진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대전 충남의 통합은 반대한다. 이상한 논리 구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면 행정통합은 이제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중앙의 권한 이양 또 명확한 재정 인센티브와 관련된 발표가 될 것이고 지역은 더 많은 특례와 권한을 받아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인 유불리에 대한 해석 없이 오롯이 이제 지역을 위한 판단과 결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특별 법안 내용과 또 앞으로 남은 절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누려라 상주 최초 자이른의 자부심을. 기대하라 최고 29층 스카이 커뮤니티로 더 특별한 일상을. 경험하라 773세대 대단지의 스케일을. 자이른해가 들어오면 상주와 문경이 달라집니다. 상주 자이른해. 1670-0394 자이SND. 안녕. 그냥 네 생각나서 연락 남겨. 오늘 하늘이 참 예쁘네. 너도 꼭 봤으면 좋겠다. 여기 맛집 왔는데 딱 네 생각이 나더라. 우리 꼭 같이 오자. 누군가에게 이 소리는 단순한 알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곁에 있다는 조심스러운 노크입니다. 오늘 연락이 뜸했던 친구, 문득 생각난 가족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두드림이 누군가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6시 22분 2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속도가 빨라지며 지역의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북 북부권, 그중에서도 특히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분이죠. 예천군의회 이동화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설은 잘 보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이 명절 기간에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때문에 민심이 많이 술렁였을 것 같은데요. 예천과 도청 신도시 주민의 명절 민심 어떻던가요? 예, 사실 연휴 내내 그 이야기였습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또 대구로 다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습니다. 네. 행정통합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럼 도청 신도시가 그동안 목표로 해왔던 10만 자족 도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 경북 북부권 행정중심도시라면 청사진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도시 발전 특례라든지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특례 같은 부분이 충분히 담겼는지에 대해 의문을 많이 제기하셨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북 대구 통합이 진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최소한 북부권의 위상과 미래 발전이 비전 후퇴하지 않는 확신을 주는 게 국민들에게 분명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다들 우려하는 부분이 북부권 소멸의 가속화일 텐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저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만 저는 통합 자체가 그 소멸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관건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북부권은 행정중심 도시, 남부권은 경제중심이라는 역할을 분명히 놔두고 추진한다면 오히려 북부권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원칙이 분명히 해야 되겠죠. 첫째는 통합특별시 청사는 현재의 경북 경상북도 청사에 두어 북부권의 행정중심 위상을 확실히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주요 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의 소재지도 도청 신도시에 두어 행정기능이 집적되는 효과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체 대구 경북의 주요 공공기관의 핵심 기능 일부를 북부권으로 이전해 균형 발전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되도록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이전한 이유도 바로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통합론이 역시 그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북도청 이전 이후로 이제 막 신도시 1단계를 지나고 있잖아요. 행정통합이 대구 중심의 일극체제로 흐를 경우에 미완성인 도청 신도시 발전 동력이 상실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만약 행정통합이 단순히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 논리로만 흘러서 대구 중심의 일극체계로 굳어진다면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도청 신도시는 성장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을 흡수가 아니라 재설계의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10만 자족 도시라는 목표에 맞춰 신도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급 체계가 아니라 2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여러 국가들을 보면 지역 통합이 이루어질 때 두 개의 중심도시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행정과 경제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 중심 기능은 대구에 맞고 행정 중심 기능은 경북 도청 신도시가 맞는 구조로 설계한다면 북부권 역시 충분히 발전의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안의 큰 틀을 보면 안동 예천이 새롭게 지은 경상북도 도청 신청사가 주청사로 행정 중심 역할을 하는 구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통합의회 역시 현 경상북도 신청사에 함께 구성하는 방향을 설계한다면 행정기능이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도 연결되어 이원화된 도시기능, 즉 두 축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방향이 문제입니다. 행정기능이 축소되는 구조가 아니라 확대되는 구조, 상징적인 위상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현 경북도청 신청사에 두는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행정통합은 북부권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면이 아니라 오히려 대도약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 전주였죠. 지난 9일에 안동과 예천 주민들이 삭발까지 하면서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지금의 경북도청으로 명문화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구두 약속이 아니라 법적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구두 합의나 정치적 약속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기 특별시장이 정하겠다, 균형 있게 활용하겠다, 이런 표현은 얼핏 유연해 보이지만 정권이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고 의회 구성이 달라질 때마다 해석이 달라질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청사 문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갈등도 계속 이어질 수 있고요. 혹시 설계 단계에서 법적 장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통합의회를 북부권에 두는 절차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회가 있는 곳이 사실상 구청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정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구청사 위치는 단순히 건물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 권한, 인구 유입, 기업과 공공기관, 직접 독과까지 연결되는 상실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거점입니다. 그래서 법적 명문화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거래나 선거 동력에 따라 흔들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생각합니다. 북부권의 미래 비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통합 이후에 재정지원금 20조 원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재정 배분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할까요? 네, 20조 원이라는 큰 규모가 거론되고 있지만 저는 중요한 건 총액이 아니라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운영된다면 특정 지역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재정 배분 기준도 단순히 인구 비례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인구 비중뿐 아니라 지역 소멸 위험도, 재정 자립도, 경제적 취약성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반영한 공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치적 판단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균형 발전은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원 배분 구조를 법적으로 명확히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배분 기준의 법제화가 통합 이후 지역 간 신뢰를 지키는 핵심 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부권 입장에서 보면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9개 시군과 연계를 강화하는 교통, 물류, 인프라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성공항에 연결되는 교통망, 광역 교통망과 같은 기반 시설이 선제적으로 재정 투입하면 북부권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달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의 공공기관 이전 성과는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낮습니다. 이 부분에 보안 내 북부권의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면 지역 설림을 막고 단계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정부 부처 검토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335개 조항 중에 약 100건이 불수용 의견을 받았는데요. 일각에서는 핵심은 다 빠진 껍데기 통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그 비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같은 핵심 조항이 불수용 의견을 받으면서 대구 경북 신공항, 의대 신설, 복합 관광 인프라처럼 지역 발전 동력과 직결된 사안들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난 건 아닙니다. 국회 심사와 공청회 과정에서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보완되거나 다시 반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 EK 지자체 특례 논의 과정에서도 초기에는 빠졌던 내용이 이후 합의를 통해 초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의 껍데기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저는 단기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어디까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번 법안 초안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용하겠다는 수준으로 보일 만큼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한을 가져오는 게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 다 가져오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복지, 교육, 그리고 AI 전환 시대에 맞는 신성장 동력처럼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핵심 분야의 권한과 재정을 집중하는 전략적 설계가 중요합니다. 네. 결국 이번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북부권은 행정중심축, 남부권은 신경제 중심축으로 기능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설계로 이어진다면 껍데기 통합이라는 비판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북도가 3조 원 규모의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주민들은 기존 사업을 재탕한 거다 이런 반응은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안심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현장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금액은 큰데 뭐가 달라지자는 거냐 이런 질문이죠. 저는 단순히 3조 원이라는 투자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 사업에 지역이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통제권을 갖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소득이 지역에 관료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산업을 한다면 주민 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모델을 도입해서 주민 지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수익이 분명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공시와 강화된 보고 체계를 통해 신뢰를 쌓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는 환경과 생태 보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개발이 먼저가 아니라 환경 영향 최소화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농지 인접이 현실화, 별도의 생태 보건 기금 마련 등 활동 가능성에 전제적으로 대응해야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지역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부권 특별발전기구를 법제화해서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역이 직접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과 권한이 함께 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주민 참여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일정 범위의 의결권이나 참여권을 부여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탕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체가 되는 모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보상이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소외됐다는 전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동적인 보상이 아니라 북부권의 비전을 우리가 스스로 제시한 일입니다. 전문가, 포럼, 시민 모임, 다양한 논의 채널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 전략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혜롭게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지역 이기주에 머물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북부권의 미래도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천 군민, 북부권 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본회의의 통과가 가까워진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이에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은 분명해야 합니다.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현 경상북도 도청의 법에 명문화하는 것, 지방 도부세 특례를 확대하는 것, 주요 공공경과 핵심 기능의 북부권 이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등 북부 지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단순한 요구에 그칠 게 아니라 법적 행정적 권한 구조와 재정 배분, 체계, 행정구역, 조정의 실효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대안을 마련해 중앙과 국회를 설득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통과 이후에는 전담 추진기구를 구성해 이행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천 군민, 북부권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불안과 걱정이 크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번 논의가 위기로만 끝나지 않고 기회로 바꾸는 노력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소외될지 모른다는 걱정이었지만 오히려 북부권이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큰 마음으로 우리 고장의 미래를 설계해 봅시다. 대구와 경쟁 구조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면서 북부권의 위상을 분명히 세우는 방향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천군의회 이동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교환의 세상 읽기, 최근 최고위원이 되셨죠? 더불어민주당 박교환 최고위원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교환입니다. 사흘 전에 지명이 되고 오늘 최종 의결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임이 되셨는데요. 소감 어떠신가요? 네. 사실 중택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의 무게를 또 깊이 새기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또 성심껏 그렇게 일해 보겠습니다. 제게 최고위원 맡긴 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영남, 특히 대구 경북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전략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민주당의 지지세가 이제 약한 곳이죠. 그래서 이 경북에서 좀 민주당을 튼튼하게 하라는 이런 당의 요구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이 좀 발전해야겠는데 당과 그리고 또 정부와 직접 소통하면서 대구 경북 발전의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좀 심판도 제대로 한번 받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 4년 동안 대구 경북을 좀 대구 경북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도시로 또 새로운 지역으로 그렇게 변모시키는데 좀 앞장서 보라는 이런 뜻이 있는 만큼 제가 또 그 역할을 충실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한 행보 앞으로도 응원하고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무기징역 선고라는 요 형량만 놓고 보면요. 사실은 내란죄의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형 사형이고 최저형이 무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최저형이 선고된 셈인데요. 저는 내란이 갖는 무게, 내란이 갖는 위험성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내란이 인정된 이상은 적어도 상징적으로나마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물론 실제 사형을 집행하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내란죄는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씻을 수 없는 또 국가에 대한, 민족에 대한, 국민에 대한 범죄 행위다라는 것을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무기징역 선고가 조금 미흡했다고 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더 좀 심각하다면 심각한 문제는 네. 이 형량도 형량이지만 재판부에서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예컨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과도하게 넓게 인정해 주는 것. 또 그리고 또 이번에 이 내란의 목적이 특검에서는 독재의 장기화, 어떤 장기적인 독재를 통해서 이제 집권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기소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내란은 있었지만 내란 목적은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판결문을 쓴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밖에 또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노상원 수첩, 수거해서 죽인다, 독살한다, 침몰시킨다라고 했던 그 아주 끔찍한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또 인정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점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저 국회에 군인들을 보낸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란이다. 그렇긴 하지만 윤석열 씨가 사전에 깊이 계획하거나 치밀하게 준비한 것도 아닌 어쩌면 우발적으로 내란을 기획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봐온 것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 그런 정도로 우발적으로 내란을 일으켰고 심지어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렇게 다 인정해버린다면 오히려 무기징역도 이거 과하지 않나 할 정도의 저는 그런 아주 좀 안일한 판결문 그리고 이제 헌법을 파괴하고 그리고 국헌을 물랑케 하는 이런 내란에 대해서 조금 인식 수준이 좀 너무 얕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이번 판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2심 통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이 우리 국민의 법상식과는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했는데요. 그런데 1심 선고 이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 다음 날 입장을 밝혔는데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앞세워서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역시 국민의 어떤 법감정 그리고 이번 12.3 계엄, 내란 사태를 바라보는 그런 국민의 인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 말대로라면 문제가 없는 거죠. 물론 계엄은 곧바로 내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무시한 계엄. 다시 말하면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에 어떤 군사상의 필요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자체가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적인 계엄은 그 자체가 내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것은 무력 군대를 동원해서 행정기관, 사법기관 그 기능을 다 정지시키거나 제한하는
작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린 거죠. 그냥 계엄은 계엄일 뿐 내란이 아니다. 우선 말장난 하듯이 네. 그런 이야기를 뭐 하는 점도 그렇고 또 무죄 추정의 원칙. 그렇죠. 지금 윤석열 씨 무죄 추정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역장에 가지도 않고 다 저기 구치소에서 아주 정상적인 그런 어떤 존중받으면서 지금 재소자로서 재판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무죄 추정이라는 이런 사법적인 절차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국민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이 그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그래서 국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장기 독재를 획책했던 이런 어떤 그 활동에 대한 그 단죄는 전혀 별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행동은 이미 1심에서 더구나 판결까지 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이라고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네. 당연히 이런 내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사과하고 또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서 책임지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그게 공당의 자세고 공당의 대표다운 자세죠. 그런데 지금 네. 전혀 그런 정치적 책임이라든가 그리고 향후 진행될 사법 절차에 대한 책임 여기에 대해서 회피하는 자세인 거죠. 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상대로 위원 정당 해산 청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으로서 지금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이제 적어도 1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확정이 됐고요. 물론 그 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법부의 시각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네. 내란을 일으켰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이건 이제 규명이 되었고 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그 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 정당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위헌적 정당인 것은 틀림없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절차는 이제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아마 정부에서도 이제 위헌 정당 심판 제소권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을까, 네.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전망해 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특히나 광역단체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잖아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에서도 그런 성격이 있었지만 저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것,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정상국가, 정상으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주식시장 보고 있으면 네. 과거 왜곡되어 있던 주식시장이 조금만 우리가 상법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 그리고 또 주가 조작 같은 거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런 조금만 우리가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하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면들을 우리가 조금만 이번에 정상화해낸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이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대도약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가 내란 세력들을 청산하고 또 그 내란 세력과 합세해서 비리, 부정, 무능을 일삼는 이런 낡은 세력들을 청산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의미라고 본다면 네. 저는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요. 저는 완전히 내란 세력 청산해 주실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광역단체장을 다 그 내란에 맞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켰던 세력 그런 사람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도지사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철우 현 지사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지금 경북지사 선거도 저 국힘 쪽에서 보자면은 지금 뭐 여러 분이 달려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대구시장도 또 여러 분이 달려들어서 그렇죠. 대구 경북을 합치면 뭐 10여 분, 뭐 11, 서너 분 되는 이런 인사들이 서로 시장하겠다, 도지사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게 결국 뭘 말하느냐? 결국은 대구와 경북은 국힘이 볼 때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대구 경북 사람들은 우리 지지할 거고 내가 국힘 후보로 나가기만 하면 시장 되고 도지사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구 경북에 많은 국힘 후보들이 줄을 서는 것은 그만큼 결국 이 사람들이 대구 경북 주민을 우습게 여기는 거다. 대구 경북은 그냥 우리 텃밭이다.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우리가 온갖 부정, 비리, 부패 일삼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들만의 그런 뭐 그야말로 어떤 자기 집안 식구들 서로 챙길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부정, 부패 카르텔 만들어도 된다. 저는 이런 아주 못된 오만한 발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래서 저렇게 사람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저것이 뭐 아름답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우리 대구 경북 민주주의를 네. 지금 좀 하찮게 여기는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우리 주민들께서 이번만큼은 한번 단호하게 경종을 울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가 그 앞장설 수 있는 후보를 지금 민주당에서도 잘 지금 찾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대로 선보이지 못하고 있지만요. 곧 머지않아서 네. 좋은 후보를 또 우리 대구 경북 주민들에게 또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선거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